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오늘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톱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한 1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좋아요가 없어요.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뉴스를 다 까볼 세 분 모시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졌어요? 정중하게 해야죠. 예. 의석수 적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소개 순서가 예. 의석수 순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하면서 느꼈어요. 역시 민주당 가나다 순도 아니고 거대 의석수 여당. 순. 왜 좀 박수 쳐드렸잖아요 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윤영 씨 굉장히 이번에 띠껍다. 닭간다 처음 나온 네, 거잖아요. 처음 나왔습니다. 예. 데뷔. 데뷔했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형이라고 하고요. 좀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좀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혁신파. 저거를 저렇게 말하고 혁신파. 예. 친한계라고 쓴다. 혁신파라고. 혁신파야. 네, 바른 길로 나가게, 보수가 바른 길로 나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수에서 바른 길로 나가게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못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닭간다를 통해서 잘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닭가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 윤영 씨랑은 그 과거에 오대영 라이브라고 JTBC에서 잠깐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저도 한 번 만났어요. 어허. 제가 네. JTBC 방송에 한 번 나갔는데 그때 나오셨어요. 아 정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때 인연이 그때 아주 있습니다. 좋은 인상 받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 준비한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가 지금 다시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좋은 인상 받고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 받으셨어요? 사람이 좋습니다. 그 사람 좋고. 생각에 바르고요. 예. 말씀도 잘하시고 다 까고. 억지를 쓰지 않아요. 아, 근데 가끔 한동훈 대표 비판하면 약간 좀 억지를 쓰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그럼에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불구하고 왜냐면 오늘 구독자 한쪽에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장해찬 최고가 홀로 나와가지고 네. 엄청 한동훈 대표를 까거든요. 네. 그 한동훈 대표의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유치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 장해찬 최고 야. 장해찬 최고가 그럼 여기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어? 장해찬이 여기 있으면 뭐라고? 네 맘대로 하세요. 좋아, 머리를 좋아. 머리를 잘한다. 깎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윤영 씨 잘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까면서 우리끼리 한번 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른 때도 물론 저희가 좋은 상품을 추천해 드리지만은 오늘 더 특별하게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예, 이게 눈 마사지 기계예요. 휴테크. 예, 휴테크라는 안마 의자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서 눈 마사지 기계를 만들었는데 아이 마사저네요. 아이 예, 마사저. 그렇죠. 그렇게 아이 마사지라고 써 있죠. 음. 휴테크 눈 마사지 기라고 해서 써 있는데 요거는 뚜껑이고 뚜껑을 열면은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 예,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열면은 이 안에 이렇게 눈 마사지기가 들어 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꺼내면 오. 제가 그레이 앤 화이트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허, 그레인 화이트. 굉장히 오. 굉장히 이렇게 예쁜 지금 쓰고 방송할까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도 얼굴 말리 줄 않. 근데 그거 쓰면 얼굴 반이 가려지는데. 그렇게 네. 얼굴이 작단 얘기.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네. 그렇네요. 예, 개떡같은 충전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C타입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충전하실 수가 있고 여기 그래서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한번 밤에 이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겁나 잘 오고요. 제가 약간 눈이 피로가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오래 못 보고 뭐 이게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금방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요걸 끼고 자니까 굉장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어쨌든 불면증이 좀 있는데 잠이 잘 오더라.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걸 보시더니 아니 일단은 예. SPUT NIK 0206님이 이기인 마사지 기계도 먹나요 하길래 마사지 기계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네.
아, 요거 만약에- 저희한테 며칠 전에 미리 좀 나눠줬었으면 우리도 좀 이렇게 해보고 예. 와가지고 그렇지. 좀 이렇게 판매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이라도 주셔도 좋은데. 어. 예. 일단 되게 한번 싸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적응이 약간 아 이거 아이 왜? 아, 이런 누나, 이런 왜? 분위기 예. 왜 아니, 저기- 빨리 해. 예. 가볍네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네. 막 이기인 총장이 그동안 저희가 어떤 음식을 줘도 한 접시를 다 그렇지, 먹었어요. 아, 뭐 어떻게 뭐 스테이크 먹는 거 보여드려요 그러면? 너 먹는다 그러면 다 들어간다. 나 다 먹는다 나. 별명이 한 접시야. 아니 저기도 한치야 한치. 어쨌든 이게 네, 저. 지금 그 저기 써 있지만 납품 취소 특가라고 해가지고 네. 32% 지금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요새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아. 예,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어떤 치킨 사드시길래 3만 원이 나와요? 요새 뭐 아, 그래요? 아, 그 교포 세트 컨트리 이렇게 치킨 뭐 이런 거 플러스 시키면. 알파로 뭐 주요 메이커 시키면- 상품은 다 그렇게 예, 하죠. 그렇지. 치킨 잘 안 뿌링 먹지 뿌링클 같은데. 이런 거. 어제도 옛날에 뭐 먹고. 멕시칸 이런 거 뿌링클 시키는 거 아니야? 22,000원인데? 22,500원인데? 키면 이런 소리가 와. 이렇게 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 진짜 눈을 마사지 해주는 기계구나. 마사지도 아니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뭐라고 거지. 하는 온열이다 온열기니까. 온열. 뭐 좋은 뭐 신호가 나온다거나 이런 MC 스퀘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진짜 여기 진짜 맞아요. 눈을 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네. 그래가지고 눈에 피로도가 높잖아요. 그러네. 예. 저희 같은 분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많이 맞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손에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막 눌렀거든요. 눈이 너무 힘들 때는 그거 대신에 저걸 하면은 그러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이게 큰 사이즈가 크잖아요. 눈 부위를 오버해서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주물러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얼굴 큰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뒤에, 무엇보다 감미로운 예. 음악이 나오면서 밴드가 많이 늘어나. 이게 보니까 이렇게 공기를 쭉 넣었다가 빼주면서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논리 눌러줘요. 같은데 맞아요. 너무 그리고 따뜻해. 그래요. 따뜻해. 온열. 그게 맞아요. 핵심이야. 키포인트. 아 눈을 좋다. 따뜻하게. 자 온열 눈 마사지기 안마의자 브랜드로 유명한 휴테크에서 저는 안마의자도 참 좋아해서 저 울산 집에 내려가면 안마의자에 한 2시간씩 앉아 있거든요. 너무 좋죠. 예, 그거 하면서 이거 딱 하면 진짜 뭐 어깨도 할 진짜. 수 있고요. 이렇게. 예, 어깨 뭐 가끔 이렇게 목도. 그냥 발- 먹어. 발목도 먹어 할수 그냥. 있고. 아 근데 왜 그래? 너무 저렴해서 네. 하나쯤 장만해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저 선물해줘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좀 좋아하죠? 선물해줘 형. 네. 나는 형한테 주소 눈을 이렇게 불러줄까? 해줄게. 이렇게 그 나- 안마. 다음 주에 나 부끄러워하지 마요 윤영 씨. 팬더돼서 온다. 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 이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상금 부대변인님이 네, 어떻습니까? 적응하겠습니다. 예. 제발 적응해야죠. 예, 이런 거 물건 파는데 동조하셔야 됩니다. 이걸 팔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방송을. 그렇네. 이게 안 열심히 팔리면 이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 아.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8,900원. 아, 예.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사지를 관자 해주는구나. 놀이까지 포함을 하고 눈이 필요한 직장인들 공부하느라 눈이 뻑뻑한 학생들께 꼭 딱인 제품 저희 유튜브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실시간 채팅 고정 댓글을 통해서 빠르게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 본격적인 정치 해부쇼 닭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게 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요. 요즘은 왜 잠을 이래? 못 자겠어. 왜 이래? 새벽에 왜 이렇게 단독이 터지는 거예요, 동학이 형? 단독이 와 민주당에 박진감 넘쳐요. 민주. 네. 그 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송곳이 이렇게 뾰족한 송곳이 곳곳에 막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서 아무리 우리 대통령님이 막 담요로 덮어 자꾸 뭐 업무 보고 이슈로 덮고 뚫고 나오죠. 예. 담요를 그리고- 뚫고 나와. 그리고 이해훈을 임명하면서 또 덮었어. 근데 뭐가 다음에 뭐또 송곳이 튀어. 이만하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녹취록.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한 거 이거는 뭐 일도 아닌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강선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 의원 후보자에게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김병기 의원에게 토로하는 녹취가 터졌는데 이 내용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이동학 최고. 아니 이제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공직자들의 태도와 자세로는 저는 이거 완전 실격인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걸 좀 내려놓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사익을 편취하거나 혹은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다 보면
저런 사람들에게 공직을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김건희, 윤석열 막 이제 까고 뭐 통일교한테 뭐 받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증거 나온 것들 다 까잖아요. 전재수? 예. 아니 전재수는 증거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원칙이 있습니다. 전재수 건도 저는 증언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녹취가 나와서 네. 이걸 어떻게 실드칩니까? 예. 이거는 일벌백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은 이게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참 오라 했잖아요. 와가지고는 굉장히 애처롭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녹취가 됐는데 녹취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전화로 한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럼 만났을 때 대놓고 휴대폰을 놓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녹취했죠. 근데 뭐 넣어놨는지. 그러면 아니, 근데 그 앞에 부시럭거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러니까 어디 뭐 뒤집어 놨겠죠. 이렇게 네. 어디 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책 밑에라든지 좀 안정적인 장소에 딱 이걸 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녹음을 한 거예요. 강선우는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다들 간과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허.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직이 뭔지 생각해야죠. 전직.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안기부. 안기부에서 배운 것 중에서 그런 것도 옛날에는 있었죠.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 취합. 지금 저희가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음. 강선우가 일단 왜 김병기한테 갔는지도 봐야 돼요.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로비를 할 때는 로비가 될 만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럼. 진짜입니다. 이거는 아니까 봐보세요. 누군가한테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이건 자기의 치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되는 치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러니까 로비하기 전에도 어떤 리스트라든지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될 만한 사람한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그럼 이 1억 원 진짜 어디로 갔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어디 갔어요? 받았겠지. 꿀꺽. 본인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녹취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거는 해명이 잘못된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럼 돌려줬느냐 이 문제는 수사로 지금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단수 공천이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면 어. 이거는 추측하건데 그래서 결국 수사를 양념반 후라이드반 이렇게. 반띵 5대5 어디로 갔을까?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자기도 나는 이거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왜 나한테 이걸 상의했냐. 녹취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행위는 다음 날 공천이 돼버렸단 말이야. 단수 공천.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뭐지?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탁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줬을지 아니면 그 1억을 뭐 어떻게 뭐 나눴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뭐 후원을 했는지 그러니까 약간 합법적 성격을 띠고 강선우 의원 측에서 뭐 다른 형태의 후원을 한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서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 아니에요? 형사 그렇죠. 수사 대상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기 전에 그냥 저는 바로 수사로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적인 공천 헌금을 받고 공천을 줬다라는 일반론적인 불법 사항이 아니라 원래는 김경시 의원이 강남 4구를 포함한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천 컷오프 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컷오프가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다음날 발표만 하면 됐어. 네. 그런데 강선우 당시 이제 의원이 공관위의 간사인 김병기 대표를 찾아가서 사실 저 1억 받았어요.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거꾸로 그 사람을 공천 줘야 된다고 구제를 하러 간 거예요. 강선우가? 그렇죠. 그렇죠.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좀 컷오프 살려주세요. 대상이었는데 살려주세요는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이 사람을 공천을 안 주게 되면 내가 돈 받은 사실들이 바깥에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절 살려주세요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1억 원 돌려주고 다시 공간이 소집해가지고 컷오프를 그냥 유지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서 나 1억 원 받았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그 녹취에 나오잖아요. 혹시 상대방이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걸 왜 걱정이 본인이. 돈을 그냥 돌려주거나 던져주면 그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이상한 걱정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 돈을 저희가 받았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도 싫고 오히려 김경시 의원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구제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질이 안 좋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윤영 대변인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김병기 대표가 수석 사무부총장인가 있었었고 공직자 검증위원장도 했었었고 선거기획단이었어서 까딱하면 공천 컷오프하고 까딱하면 공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지금 약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총선 때 얘기고 지금 어. 요거는 지방선거 때입니다.
어. 2022년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시당 지금 일이에요. 그 간사만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네. 간사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김병기 의원이 맡았던 거고 공천위원으로 강선우 의원도 들어와 그렇죠.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로비한 사람은 그 해당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의 시의원을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자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으로 고시 심사를 할 땐 들어갈 수 없어. 왜냐면 배척하니까.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그렇지. 못 들어가는 거야. 룰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로비를 한 게 그게 간사한테 로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간사가 모든 걸 뭐 결정한다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본인은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자기 지역구 공천은 배척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간사 내지는 같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건 이제 수사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1억이 어쨌든 보좌관한테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 보좌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신빙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보좌관한테 돈을 주나? 의원 당사자에게 주거나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아는 사람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뇌물을 줄 김병기 때는. 대표의 그 조진희 부의장 업무 추진비 사건만 봐도 조진희 구의원과 김병기 대표의 보좌진이 서로 업무 추진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의원한테 직접 주는 건 뭐하지만 그 보좌관한테 주는 것이 꼭 의원한테 주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 그 민주당이 약간 저희랑 풍토가 다른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전반적으로 보좌진과 의원 간의 관계가 사무적 관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로서 만난 사이라고 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과 의원이 관계가 동지적 약간 관계. 동지, 더 나가서는 뭐 가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쩌면 그런 면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가 김경시 의원을 제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이분이 이렇게 돈 갖고 장난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 당 진정호 의원이 한번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김경시 종교. 의원이 3,000명 자기네 당비를 대납해서 당원들 모집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가 주장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김경시 의원분이 돈으로서 뭔가 정치를 해보려고 시도한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분이. 맞아. 그러니까 김경과 강선우, 김병기 이 사람에 대해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 저는 봅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건 뭐 수사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바로 그냥 형사. 오늘은 또 대상이라서. 이제 뭐 무리한 쉴드를 네. 포기하셨네. 아니 좀 거의 무리한 자포자기 실드 한 친 적이 표정이에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좀 되게 이번에 좋네. 공항형이, 왕송곳은 어떻게 실드를 친 거야 이거? 어떻게 쳐? 왕송곳? 이거 왕송곳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니, 담요로 덮어도 그러니까 안 이제 되지. 전재수건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증언이 지금 증언부원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나왔을 때 왜냐면 이게 결과가 나중에 진짜 생사람 잡는 거면 어떡할 거야? 진짜 증거 안 나와서 지금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 성추행, 성희롱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 뭐가 나와야 돼. 확실한 증언들이 막 나오든가 그 제3자들의 어떤 그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나오든가. 장경태의 왼손처럼. 근데 지금은 전재수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경찰도 뭔가 건수가 잡았다 그러면은 뭔가 그렇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나온다면 난 그것도 인정하겠어. 그런데 지금 안 나온 상태라 최대한 천천히 전재수 나오고 건과 있는 건 관련돼서는 난 일단 중립기업받고 지켜본다. 예. 근데 이 건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의 녹취가 나온 거야. 이걸 어떻게 근데 방어해요? 강선호 의원도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 그것도 믿어줄만 하지 않아.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녹취가 이게 저는 뭔가 녹취가 책 잡힌 것 같아요, 강선호 의원이. 녹취가 안 왜 되고. 상대 돈을 건네준 그 범죄자가 돈을 돌려받지 않을 걸 걱정하고 있지? 그럼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의 뭔가 다른 왜냐면 조건이 걸릴 이미 수도 돈을 있는 거거든.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사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돼 버렸고 아니 근데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돈 줬다라고 까면 이 사람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잖아. 그래, 돌려줘도 근데 내가 줬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 받자마자 날아가는 거지. 아니 근데 맞아. 그게 이제 내가 돈을 잠시 받고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게 범죄가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걸 은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느냐의 선택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줬었어야지. 아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 그 얘기를 하는 행방이 거야. 지금 모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1억의 행방이. 난 1억 행방이 제일 궁금해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돌려줬을지. 묘연하지 않아요. 어디 갔을지 뻔한데 왜 맞죠. 그래? 돈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 아니기 그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최건희 모르잖아요. 말고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로 김경시 갔을지. 의원과 그 어디로 사무국장이라고 갔는지 알 수 지목했었던 그 사람과 통화를 해보니까 예.
자기는 준 적이 없대요. 모르는 일이다. 완전 부인하고 있어요. 혐의를 부인하고 누가 있어요. 보좌관이? 그 사무국장이라고 네. 지목했었던 그 사람이 예. 자기는 돈을 보관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녹취는 말씀드린 나왔기 거잖아요. 때문에 이거 일단 압수수색부터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보좌관한테 너무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좌관한테 뭐 아까 이김 총장 말대로 보좌관한테 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뇌물을 주는 입장이라면 아는 사람을 최소화할 것 같아.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거는 나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래 다이렉트로 줘야지. 다이렉트로 그걸 주는 또 그리고 거지. 만약에 보좌관한테 근데 줬는데 강선우 보좌관이 어떻게 할지 알아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당시에 뭐 간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민망하잖아. 보좌관이 받았는데 받았대더라. 이거 어떡하면 좋- 근데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거지. 제가 지적을 블러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 해야 봐. 되는 게 뭐냐면 당협이나 지역위원회를 보면요. 당협에 있는 사무국장이 생각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단순하게 그냥 보좌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국회 보좌관이라고 하지만 지역 사무실에 내려가면 지역 사무국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4급 아니에요? 4급인데 급수는 4급인데 그 4급보다 이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당법상 지역 당협위를 못 두게 돼 있잖아요. 지구당을 못 두게 돼 있지만 암암리에 다 두고 있어요. 지역에나 당협위원회. 그래서 그 지역의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사무국 운영을 다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신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사무국장한테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거고. 있죠. 시의원, 구의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보는 것보다 사무국장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단순하게 지금 사무국장한테 줬다 그렇게만 의혹을 해서하면 안 될 것 같고 사무국장과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뭐냐면 강선우 의원이 처음부터 그 지역구에서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경선을 하고 이겨서 그 지역구를 뺏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근데 거기 현역 의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민주당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서 치고 돌았을 때는 보통은 그러면 지역의 유지들이랑 협상 힘을 얻어가지고 경선을 이길 수 이거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누구랑 강선우 의원이 누구랑 힘을 합쳤는지도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소설이고 잘 아이,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아니지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밝혀져야 다 지금 진선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당시 강선우 의원은 조국 사태의 여파로 이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가가지고 무슨 지역 조직을 얻고 이런 거 없었어. 이미 그때 정봉주 의원이 출마하려다가 낙마됐고 금태섭 의원이 상대였잖아요. 그쵸. 이미 금태섭 의원은 이미 악마화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친조국이다라고 표방만 하면은 조직이 필요 없었어. 그냥 여론에서 그냥 다 끝났어요. 경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런 관점도 무슨 있긴 지역 한데 조직을 타고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았고. 강서는 워낙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어서 그 그냥 국회의원 토대가- 후보자는 뭐 그런 그냥 정치적 그런 배경 때문에 여러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고 치지만 네. 기초 광역 의원들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곧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전직 국회의원이 공천을 준 현역 의원과 본인이 새롭게 조직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대결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공천 경쟁이 일어날 거고 그 공천 경쟁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돈 내지는 뭐 금품의 전달 이런 식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지. 그게 이제 네. 김경식 의원의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 돈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에게 줬을 수도 있고 또는 다이렉트로 직접 줬을 수도 국회의원을 있고. 찾아가서 가능성이 줬을 수도 둘 다 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한테 입김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서로 아니라 그러고 받은 사람은 그 전에 녹취록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그러면 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의 장관 낙마했을 때는 동지니까 비를 같이 맞겠다 그랬어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번에 김병기 대표 원내대표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심각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게 되게 지금 같이 플러스가 됐거든. 같이 짬뽕이 네. 됐거든. 그럼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은 뭘까? 심각하게 비를 같이 맞나요? 이번 건 못 맞겠어요. 못 맞을 거예요. 못 맞을 왜냐면 거예요. 지난번 거는 적어도 뭐 찬반 양론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거는 찬반 양론이 있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미 벌어진 게 본인의 녹취가 돈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너무나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그걸 가지고 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사안 자체가 다르다. 근데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해 원내대표로서 김병기라는 존재가 좀 필요했던 게 이재명 정부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당정청 간에 잘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뭐 있었고. 명청 갈등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그 그냥 갈라치기로 1인 이간질을 하는 거고. 1인 1표제 네. 부결되면서 사실 정청래 대표의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김병기 대표가 친명 체제에서 좀 우두커니 서 있었었는데 요 의혹과 논란이 터지면서 약간 좀 한축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요걸 기화로 새 원내대표 사령탑도 본인의 1인 1표제 내지는 조금 더 친청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우군을 뭔가 섭외하거나 우군을 뭔가 좀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강선우 장관 지명자 때는 열심히 두둔하다가 김병기 때는 뭐 사실 그냥 사과를 해야 된다, 입장 표명해야 된다라는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장 표명을 대신 해버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저께 강선우, 김병기의 두 사람의 녹취가 같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망구가 없고 응. 김병기 대표에서는 그냥 입장 표명하게 냅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뭔가 내부에서 권력의 분화 내지는 갈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명청 내일쯤 갈등이다. 뭐 저는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일 이제 강선호 의원 최고위 쪽에서도? 회의를 하거든요. 네. 당 대표 예. 주제 최고위 회의를 하니까 하게 될 거고 지난번 거랑 이번 거랑 지금 섞어서 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찬반 양론, 그러니까 갑질을 했냐 아니다 갑질을 안 했다 뭐 이게 양론이 있었던 거고. 누가 김병기 대표? 아니 강선우 강선우 의원 의원권에 건가?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나는 그냥 우산을 맞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니까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서 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찬반 양론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 건은 왜냐하면 본인의 녹취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땐 내일 아마 뭐 특단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타임. 네. 강선우 의원의 갑질의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있었잖아요. 당 내에서? 그러니까 당 내에서만. 그러니까 보좌진 쪽에서의 흐름도 있었는데 물론 보좌진들이 막 거세게 일어날 수 없었지. 왜냐하면 명백하게 갑을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자기는 안 했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건들이 막 나왔는데 옆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강선우다 하면서 버텨주는 세력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편을 들어줬던 거고. 근데 이 건에 관해서는 이건 들어주기가 어려운 건이지. 그러니까 먹다 남은 치킨뼈 버리고 뭐 변기 수리 시키고 이게 뭔가 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어가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한 사람이 없고 이쪽의 주장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심정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있지.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보좌진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청래 의원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자기 그래 나한테도 욕해라 나 맞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번 건은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는 거지. 녹취록 나오기 전에도 뭐 김병기 안내 되시는 분이 3호 아 이거 어떻게 실드 쳐? 버카 유용해서 쓰고 다니고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김건희 지금 욕하다가 지금 우리가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김건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김건희도 무죄야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 없잖아. 동작구 김건희 아니라 동작구 김혜경이 맞죠. 그건 그렇죠. 아, 또 거기 또 그렇게 갖다 붙여 또. 아니, 사실 법인카드라는 공통점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정도 하면 김혜경 좀 여사께서는 그런 남편 회사의 법인카드를 본인이 썼지만 예. 이제 우리 김병기 대표의 아내분께서는 남편 회사가 아니라 남편이 공천을 준 구의원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본인이 쓴 거니까 결은 다르지만 법인카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잣대로 갈치 삥 뜯은 거지 예. 막말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지. 우리가 이렇게 갑질해가지고 우리가 조롱 조소할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갖는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이 너무나 커요. 맞아요. 진짜 그냥 경쟁력 내지는 그 사람의 후보 경쟁력 같은 걸 안 보고 너 말 잘 듣는구나. 너 돈 많구나. 너 우리 조직에 뭔가 외관에서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 그냥 공천 준단 말이야. 충성도 테스트 해가지고 공천 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싹 한번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제가 이번 민주당에 계획으로. 있을 때 그 공천 시기 한 6, 7개월 전에 거기 계셨던 지금은 끈 떨어지신 분 그때는 실세였죠. 어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 경민창 의원은 재산이 좀 있나? 그렇다니까. 그래. 맞아. 재력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 전 지금 남편 회사 다니고 있고요. 공색해지는 거지. 제가 적금을 넣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러다가 탈락.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네, 이제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서울에서 이런 일이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왕왕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다. 서울에서는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조금 왜냐면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도도 높고 막 이러니까 그게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이 좀 그럼 이분들의 인성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닐 거 아니야. 안 나왔잖아. 내가 지금 안 나왔잖아. 참고 국민의힘 얘기 물타기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우리 것만 다루고 있는데. 자, 에이, 그러면 부탁이 국민의힘의 됩니다. 같은 사례를 제가 소개하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많아 지금. 국힘은 미리 썩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주는 지금 썩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썩었어, 거지. 정치판은. 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그 민중기 특검에서 건진법사 이 공천원금 1억 수수 경북도 의원 똑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다시 네. 이제 여기서는 일단- 강선우 국회의원이 측근이 받은 거고 이 건진법사가 그쵸. 받은 건데 어찌됐든 이런 사례는 그냥 이런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물든다? 그치 물들 수도 있고 물들어. 그러니까 그리고 일벌백계 해야 되면 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제도적으로 손 봐야 된다. 예. 이게 그래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돈 공천하고 하게 되면은 이 지방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이 저도 지방 의원을 해봤지만 윗사람 눈치만 보고 윗사람은 따라다녀. 그 그래. 사람이 어느 줄 하나 딱 잘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을 보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 주민 뭐 열심히 보고 조례 만들어봐야 위에서 그냥 공천 때려 그러고 단수로 주는데 그러니까 빨리 1억 모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 시스템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갖고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공천권자가 공천을 주는 건지 진짜 경선도 그게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 공천하고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태균 건 보지만 여론조사에서 맘만 먹으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사실상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회사에 돈 벌어주고 이 지금 경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시스템인가? 늘 그런 질문이 들을 때가 많은데 또 마땅한 방법이 또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장 배심원제를 좀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론조사로 이름만 알고 뭐 혹은 그 사람 직함 보고 뽑는 거 말고 진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식견을 가졌는지 토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견을 갖고 있는지 좀 내용 좀 보고 숙고한 다음에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자. 이렇게 배심원제, 현장 배심원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간간히는 이루어지는데 뭐 전면화되기도 굉장히 현장 어려운 배심원제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할 때 현장 배심원으로 가봤었거든요. 네.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 지적하시는 거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경선 제도가 여론조사 이꼴 투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론조사는 절대로 투표가 아닙니다. 음. 여론조사는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오차 범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만약에 여론조사로 진짜 경선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서 두세 개 업체가 충분히. 동시에 돌아서 충분히 지지율 추이를 같은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번에 투표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예. 그 제도는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 배심원 제도도 저는 완벽한 대안은 안 되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완전히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의미를 국민에게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흩어져 있는 의혹들을 좀 한데 모아서 병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김병기 의혹의 사건들이 동작, 영등포, 서초경찰서 등에 각각 흩어져서 수사 중이에요. 보면은 뭐 차남 편입 의혹 관련되고 또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뭐 텔레그램 대화 공개 의혹 이런 거 동작서가 가지고 있고요. 대한항공 측의 숙박권 편의 제공 의혹은 영등포서에 배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근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의혹은 장남 관련 고발 사건 이거는 서초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병합해서 할 수 있게 탁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뭔가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겠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뭐 수사 상황을 우리가 어떤 주체나 정치권이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좀 흩어져 있다라는 개념은 확실히 드네요. 그냥 흩뿌려 놓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뭔가 같이 딱 뭉쳐져 있을 때 또 혐의가 이렇게 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저희가 공수처에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뭐 수사 대상도 아닌 거고. 그죠? 근데 이 정도 게이트, 이 정도 규모면 사실 특검도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특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특검 이게 통일교 왜냐면 특검이라 보세요. 김병기 이게 보세요. 아니, 봐봐, 들어봐. 일단 듣고 내가 얘기할게. 자. 무슨 아무 때나 특검을 얘기해. 장남 어.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해가지고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겠어요. 의원실뿐만 아니라 그건 국정원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차남 숭실대 기업 대관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 가지고 숭실대 입학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이건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남
그 취업을 빗썸에 했죠. 그것도 막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정치권에서 로비를 했다 뭐 기업 임원을 만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치권과 기업 간의 어떤 로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 정보위에서 그 정보위 소관에서 피감기관이 국정원일 때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진이 국정원 그 아들의 업무를 대신해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도 문제고 보좌진도 문제고 국회도 문제인 거예요. 거기다가 국토위 소속으로서 사실상 피감 기업인 대한항공한테 숙박권 16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대한항공도 문제인 거고. 이 정도의 규모 그리고 또 지역구 병원에서 보라매 병원이죠. 거기서도 그 아들의 어떤 MRI 못하고 있으니까 선제 진료 받게 해주고 배우자에 대해서 녹내장 의전 치료해주고 거기다가 생후 6개월의 손주와 며느리의 뭐 베트남 항공 의전 요청까지 했어요. 항공사, 국정원, 국회, 기업 이 정도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규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특검 소지까지 가능성이 분명히 거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지나가다가 소털 하나 떨어진 거 보고서는 소 잡았다고 얘기할 뿐이네. 아니 근데 아유 이거 소털 아니야. 이게 소털이야? 아니야. 이거는 장남의 국정원 아까 특혜 취업이 소털이에요? 아니, 그러게 아까 말이에요. 종합적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무슨 국정원이 연결돼 있고 무슨 대한항공 다 연결돼 있고 연결돼 막 있잖아요. 온통 다 그냥 어머. 뭐 완전히 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 보세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특검 얘기했어요. 특검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검찰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수사해야 될 건인데 다 덮어줘. 계속 덮어줘. 그리고 외압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우리 눈에 다 보여. 이거는 검찰은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특검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아무 명분도 없이 또 그냥 특검 하자는 거야. 민주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합수사 오케이 경찰력으로 모아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종합적 수사를 하자는 건 저는 그건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뭔가 빼주는 느낌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눈앞에 보이고 뭔가 미진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특검 얘기하면 그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제가 그거 안 먹힐 말씀드리겠어요. 이야기라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게 김병기 의원의 그 부인이 동작구 부의장 카드 법인카드 쓴 거는요. 처음 드러난 게 아니라 2020년 지난 총선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됐고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무혐의 판결 내렸어요. 아니죠. 그때는 진술을 조작했잖아요. 무슨 진술을 당시 조작했어요? 의원들이 우리가 썼습니다라고 조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아니 근데 수사할 수 있죠. 권익위가 신고를 해가지고 권익위에 신고했고 보좌진이 그걸 밝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CCTV 삭제 당시 식당에 CCTV 삭제도 요청했고 맞아. 그다음에 그 식당 주인한테 가서 절대로 보여주지 마라. 일정 기록 본인의 일정 기록 다 삭제하고 수기로 작성해라. 이 정도면 이거는 은폐를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이동환 그러니까 차관님, 은폐했잖아. 관복권 그거를 네.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은폐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증거가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했는데 이걸 못 밝혀냈잖아요. 그때 자, 당시에. 정리할게요. 아니. 정리합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까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때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네. 그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은 수사력 미진인지 본인들의 그렇죠. 실력 부족한 실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혐의 처리를 했고 그러면 여기 이 수사기관은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이걸로 그렇죠. 수사가 안 된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혐의 그러면- 됐잖아요. 자 보세요. 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꼭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 미진했고 무혐의가 났고 워낙 산발적이니까 그 대안으로서 무엇이 거론될 수가 있느냐. 이 정부에서는 관봉권 띄지 하나 없어졌다고 상설 특검하는 정부인데 그렇죠.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그렇게 산발적인 아니었고 게시글에 댓글 몇천 개 달린다고 해서 13명의 특검 발의해가지고 특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대 특검처럼 뭐 수백 명 필요 없어요. 10명 정도의 특검으로도 민생 수사에 영향 미치지 않는 정도로 해서 특검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도 기존의 특검이 했는데 미진하니까 2차 종합 특검도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아 무혐의가 난 게 있어요? 어? 무혐의가 난 게 있어요? 지금 제대로 조사 안 된 게 너무 그래서 많잖아요. 지금 1차 종합특검에서 그러니까요. 미진한 부분은 네. 국수본과 공수처에 넘긴다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인데 네. 지금 같은 논리라면 특검으로 넘겨도 되겠네요. 아니, 다시 만들어서. 경찰에서 네. 특검도 아니고 수사 진술 제대로 확보 못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한 사항을 특검으로 하자라는 것과 그렇죠. 6개월 아니지 7개월에 114명 파견 검사에 500명 수사관 동원하고 약 8개월 동안 내내 사정 전국 만들어가지고 3대 특검 돌렸는데 계속 의혹이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연장하겠다는 거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이 동원돼서 수사를 하고 미진해서 특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동원된 특검 수사팀이 수사기관이에요. 그럼 그 수사기관이 미진하면 똑같은 논리로 특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무 때나 특검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도 우리 당에서는 2차 특검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특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경찰력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라. 이동학 최고님의 그 논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늘 특검을 얘기했고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러니까. 나가서 특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사기관의 공신력을 못 믿을 때 하는 게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 사건 한번 덮은 게 아니라 수사력을 못해서 못 밝혀낸 건지 덮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경찰이 수사했을 때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나왔을 때 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 나오면 이거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 특검 얘기하시라니까요. 아유 그때 특검 나오면 늦죠. 이미 한번 수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검 얘기하면 이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여기까지. 답이 없어 이 논리. 네. 힘내 고생하셨어요. 계속 도돌이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보좌관이 알아서 한 거다. 뭐 그 갖다 주는 것도 알아서 한 거고 뭐 이렇게 알아서 호텔도 챙긴 거고 다 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도 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수사하고 알아서 무마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 병 앞에서 해야 행안부 된다. 장관 산하에 경찰이 수사하는 게 그 수사 대상이 국회의원인데 과연 제대로 정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그 어떤 수사지휘권도 받지 않고 그 어떤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은 특검이 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냉정하게 진영의 논리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 오케이 저런 얘기들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걸 만약에 위에서 윤석열이 했던 방식으로 윗선에서 얘기해가지고 이걸 덮는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진실 폭로가 나옵니다. 근데 전 민주당이 그런 우를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우를 만약에 똑같이 범하잖아요. 그러면 100번 패망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진실 폭로하면은 네. 승진이 안 될 텐데.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계속 공수교대 해가지고 상대방 진흙 던져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진실 폭로가 또 나오면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국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또 만들어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옆에 바로 할 국힘 수밖에 놔두고 철두철미하게 하자. 옆에 국힘 놔두고 아니, 저 그리고- 밑바닥에 계신 국힘 옆에 계신데. 밑바닥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곧 내려올 것 같아. 같은 선상에 있을 철저하게 것 하자. 같아. 이런 조만간에. 거를 지금 딱 했을 때 보니까 철저하게 하자고. 3개월 안에 내려올 것 같아. 민주당도. 같이 서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점점 이게 맞춰질 것 같아. 네, 그럼 밑바닥 계신 분은 두 분이시고 정상에 계신 분은 한라산 정상을 아니죠. 저희는 앞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라도 올라가는 거야? 예. 기분이라도 내보려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얘기를 하나 좀 해봐야 되는데 쿠팡은 또 왜 그러냐? 아 쿠팡. 쿠팡이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이거는 이동학 최고도 같이 좀 이건 뭐 그냥 약 올리는 밝혀보죠. 거죠. 국민 약 올리는 거죠. 이동학 최고님 탈팡하셨습니까? 저 탈팡 안 했습니다. 윤영 씨 탈팡했어요? 아니요, 저 복잡해가지고 하다가 네, 저도 그 너무 포기했습니다. 복잡하던데. 저는 와우 멤버십 회원이었는데 네. 아, 네. 저도 그거 회원이었어요. 해지했어요. 그거 저 워낙 저 아이 용품이나 이런 게 살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식료품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가 만료였거든요. 아하. 바로 끊어버렸어요. 해지해서 그 월 8,000원씩 나가는 게 7,900원인가 나가는 게 있었는데 공적인 마인드가 있군요. 그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도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수단을 찾아보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랑 뭐 마켓컬리랑 협력한 것도 있고 뭐 쓱닷컴에도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쿠팡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으면서 국민을 점점점 열받게 하는 가운데 최고조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이 5만 원 쿠폰을 보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5만 원을 제시해 놓고 인당 5만 원이에요. 근데 쿠팡에서 그거를 막 다 쪼개놔가지고 내 돈을 이만큼 보태가지고 5천 원 쿠폰 보태서 사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5천 원 쿠폰을 그냥 쪼갈라가지고 자기 프로그램 프로모션 하는 개념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사고 있는데 청문회는 또 못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일단
보상액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쿠팡을 저도 쓰는데 뭐 트래블, 알락스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쿠폰 주는 금액 자체가 여행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뭐 미용용품 사는 거 쿠폰 비용이 더 높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쿠팡을 하는 이유는 생필품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새벽 배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범석 의장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우롱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계 기업이고 나는 미국인이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이 지금 물석수 많고 단독 입법도 강행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아주 정교하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뭐 특별법 잘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 조금 한번 그런 구체적으로 거좀 해봐요, 해보면 진짜. 어떨까 아니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규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기업들이 이 일에 경쟁에 들어올 수 있게, 예, 새벽 배송이든 뭐든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풀어주고 실제로 어쨌든 눈치를 안 보는 게 본인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뭐 세무조사든 뭐든 지금 뭐 이제 총동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도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제는 제가 끝난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해 가면서 당장 국민들이 또 불편해하거나 또 이러면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양가적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들을 좀 보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혼내주고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막 사이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건 맞거든요. 대한민국에서 90%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어쨌든 뭐 평가는 좋지 않지만 국민의 대변자이자 공론장인 국회를 안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개인정보 3,300만 명 유출된 건 맞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과징금 내지는 처벌을 하는 건 맞다. 이게 1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규제 일변도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좀 부정적인 게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면서 대형마트들에 대한 의무 휴업 강제하고 심야 영업을 아마 제한했을 거예요. 심야 영업 제한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대형마트들이 유통망 확장하거나 이렇게 새벽 배송 같은 것들로 진출을 못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쿠팡이 새벽 배송과 로켓 배송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마침 또 코로나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뭔가 뉴 노멀이 된 거예요. 쿠팡을 사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그 법안을 잘못 본,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그 시각 하나 때문에 이 쿠팡이라는 그 괴물기업을 만든 건데 규제 일변도보다는 대형마트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오히려 풀어서 쿠팡에 대한 어떤 독점적 이 지위를 깨버리고 경쟁적 구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소비자 내지는 국민들한테 더 이로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5만 원 쿠폰 제가 알럭스 쿠팡 트랩을 깔아봤는데 네. 쿠팡과 쿠팡 이체에서 쓸 수 있는 건 10,000원 쿠폰이고요. 네, 10,000원. 우리가 쿠팡 이체에서 10,000원으로 뭘 사? 쿠팡 이체 시켜보셨죠? 쿠팡 5,000원. 그러니까 5,000원. 네, 5,000원 이거 5,000원. 이제 쿠팡에서는 5,000원인데 네. 저 쉽게 먹어봤어요. 5,000원으로 뭘 시켜 먹냐고. 지금 이것도 못 사. 최소 주문 금액이 거의 7,000원, 10,000원인데 그렇죠. 5,000원부터 쓸 수 없다라는 걸 뻔히 알지만 이렇게 준다는 건 그냥 우롱하는 게 맞는 거고 알럭스를 들어가봐도 그게 뷰티랑 명품이에요. 명품이죠. 근데 살 수 있는 게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립밤 정도? 파운데이션 이거 바르는 저는 거? 쿠팡으로 뷰티 제품을 산 적이 없는데 그냥 뷰티 제품 띄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네. 결국 보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알럭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네. 쿠팡 트래블이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어요라고 하는 끼워 팔기 홍보용인 거예요. 네. 이건 마저도 국민들 우롱한 거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농산물 미국 거 여기 쿠팡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게 나왔잖아요. 또 네. 미국 의회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국 기업이라는 거 그래요. 뭐 편리하니까 썼어요. 근데 이런 지점까지는 좀 국익적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중국의 뭐 알리테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신세계나 롯데마트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보완책들을 만들면 충분히 경쟁 상대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얘기가 좀 구체화적으로 이 정부 내에서 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뭐 그런 조치가 뭐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요? 이동학 최고님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합리적인데 근데 청문회장이나 지난번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그냥 일편대로 화만 내시던데. 그러니까 화를 낼 땐 또 화를 내고 지금은 이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니 되게 합리적인 말씀 듣고 그러니까 대항마 어떻게 보면 쿠팡에 대해서 대항마를 키워야 된다는 되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서 맞아요. 되게 저는 지금 설득이 되게 많이 되고 저도 같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드네요. 현실적 한계도 있어요. 분명하게 내일 뚝딱 그 유통망이 그냥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던져놨지만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심야 영업 규제 풀고 의무 휴업 같은 거 규제 풀고 그게 사실 그 입법의 취지가 골목 상권과 그 그렇죠. 전통 상권 살리자라는 건데 오히려 쿠팡을 키워버렸어. 그건 근시안적인 그 시각 때문에 잘못 만든 법이죠. 쿠팡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다. 김범석 의장이죠. 네. 가수 김범수하고 이름 자꾸 그렇지, 헷갈리는데 보고 싶다. 김범수는 참 좋은 노래 부른 사람인데 김범석 의장이 이 얘기했어요. 쿠팡 처음에 만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가졌고 여러 실패를 거친 끝에 지금은 완전히 너무 편하긴 해. 거대 기업으로 거듭났는데 근데 국민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쿠팡에 김범석 대표가 했다는 짓이 대외 협력 자금, 협력 예산으로 150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맞아요. 운용하면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고 로비하고. 국회 로비하고 가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쿠팡 임원 만나가지고 160만 원 숙박권 받은 사람이 국민들한테 5만 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김병기로 돌아와. 맞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소털로 정리하셨어요. 아, 살려줘. 소털 때문에 지금 채팅창 난리가 났어. 그거 소털로 보이냐요 제가. 채팅창 제발 보지 말아요. 받은 게 네. 아니죠. 쿠팡 임원한테 70만 원짜리 식사를 했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본인은 이제 38,000원이라고 했는데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 정도면 최소 다 아는 이게 거야. 정말 한숨이 공천 받아야 된다 이동학. 국회로 이동학은 공천하고는 국회로. 상관없고요. 국회 가서는 안 제 그럴 입장이 거죠. 그런 거 제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만 딱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 대외 협력 기금 예산으로는 150억 이상을 편성하고 국민의 그 회원들의 정보 보안에 대처하는 기금 예산으로는 15억,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최소한의 비용만 딱 산출을 해놓은 거야. 이것만 봐도 얼마나 고객을 허투루 하찮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예, 이렇게 해야지 공룡기업 되나 봐요. 어쨌든 뭐 딱히 배우고 싶진 않지만 빨리 가셔야 돼가지고 30분이면 괜찮습니다. 30분. 예, 그래서 지금 성남 총각님이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슈퍼챗 잘 쏘는 걸로 소문났던데 오늘 기대해도 되나요 하셨습니다. 좀 오늘 들어오셨는지 제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말을 여러 하고 가지 왔어야지. 한동훈이가 저거 왔어야지. 다음에 좀 홍보하고 와주시고요. 예, 대항해 시대에서도 후원 주시면서 예산처 이해훈 임명하는 걸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내란 장사 드러난 거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JXX님 후원 주시면서 동학이 형은 엄청 불리한 상황이 아니면 얼굴도 안 빨개지고 핑퐁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셨어요. 동접 2,313명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쿠팡 얘기하니까 팍 떨어져가지고 재미없대잖아. 쿠팡 얘기. 쿠팡은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네. 재밌는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이기인 총장이 빨리 가셔야 되니까 이해훈 장관 얘기를 한번 올게 왔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계엄 옹호 논란의 단절 의사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누구 먼저 저는 국민의힘이 좀 긁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윤어게인을 계속 함께 외쳐야 되는데 네. 갑자기 돌변해서 지난번 한 달 전에도 이뇨한 의원이 탈출해 버렸잖아요. 자기는 이 윤어게인 외치시다가 이것도 저것도 지금 도저히 안 되는 판이다 하고선 탈출을 했고 지금 두 번째 탈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무슨 경제 소통 그다음에 무슨 뭐 협치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단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을 깔끔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 한 게임 팍 하고 땀 질질 흘리고 그러고 나서 샤워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찝찝했어요.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과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거 아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순서가 좀 일의 순서가 틀렸다. 그러니까 자리를 앞에 두고 너 이 자리 줄 테니까 사과할래?
이래 갖고 지금 사과한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진영 적어도 헌법주의자들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이 한 번의 사과만으로는 이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청문회까지도 내내 사과를 해도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도 계속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절절하게 고백해야 된다. 사실 정책적인 사안 뭐 이견이 이재명 대통령과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관심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저는 이 말은 좀 되게 위험하게 들리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와 내정한 것에 대해서 교류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수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위험하다고 느낀 게 이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질이 완전히 희석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내란 얘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지금 이해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였던 경제관은 굉장히 차별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자한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듣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동학 총장께서도 그게 관심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이 물어보면 되지. 근데 얘기 나올 때 제가 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무회의라든가 뭐 업무보고 다 공개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견이 있어도 토론합니다. 저는 이해운 장관하고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식의 공개적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견이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뭐 5대5로 선이 그어질지 6대4로 그어질지 어느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서는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확장 재정 뭐 이런 거 완전 반대하시는 분이지만 실제로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도 과감하게 지금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측 가능을 지금 불가능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경제장관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내란 얘기만 나온다는 건 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우리 경제에서 지금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예산관에서 확장 재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긴축 재정으로 할 건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중점은 내란만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아니, 그건 경제도 본인들이 그렇고 물어보시면 되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이해운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 내지는 정치적 행보가 너무 달랐어요. 그렇죠. 특히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KDI 출신의 경제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본인의 전문성을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추구하는 그 확장 재정, 팽창 재정, 기본소득, 기회소득 같은 걸 앞서서 비난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를 앞서서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앞뒤가 다르지? 왜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뒤집지? 라고 또 의문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정책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닥 상대 진영을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데리고 온 부분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게 그렇게 뭔가 원칙 있는 포용적인 인사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평가는 좀 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한다거나 뭐 이해운 의원한테 뭔가 뭐 저주를 퍼붓는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배신감이 들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할수록 본인들이 초라해지는 거다. 차라리 그냥 원래 그럴만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앞서 가셔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 저런 거에 안 흔들리고 오히려 저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오히려 두 분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입장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거는 전 청문회 과정이든 뭐든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특히 또 한동훈 계가 나와 계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요? 윤어게인 파들 용기를 가지세요. 넘어오세요.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치, 정광훈 장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회군한 거잖아요. 이재명 쪽으로 넘어왔지만 우리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어게인 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회군한다고 그러면 안 받아줄 건가요?
근데 이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자 일단 자 봐야 한동훈 될 수 있는 대표가 엄청 비판하더만. 절대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이거. 세이버 코리아 불법 탄핵이다 이랬는데 어. 장관 제안 들어오자마자 어. 아, 사실 계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 그게 회개예요? 아니 그렇죠. 똑같은 선상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회개라기보다 회축? 네, 그러니까 네, 그걸 해야 살짝 돼요. 피하는. 본인은 그럼 장동혁이 이제 그러면 회개했어.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장동혁과 같이 할 건지 이걸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기네들이 오리무중으로 들어가요. 자, 이러고 만약에 이해훈 후보자의 지금 회계 사과에 대해서 과연 진짜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아니, 있겠어요? 그건 제가 아까 자리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자리 때문에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했다라는 추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란 TF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조사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꼬이죠. 예, 꼬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이해훈 장관도 그럼 내란 TF 나가서 조사받아야 돼. 핸드폰 제출하셔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난 그렇게 그걸 얘기하실 어떻게 수 할 있죠. 건지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 당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포인트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당협위원장은 그 해당 지역의 선거를 지휘하고 더 나가서 광역단체장 선거도 지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가장 큰 분노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최근까지도 현수막 걸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내란몰이한다고 비판을 했었던데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자리 받고 오늘 사과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비판하는 거지 다른 사과에 얼마든지 내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불법 계엄이 자행된 걸 사과하는 거에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맞죠. 근데 지금 이해훈 후보 내정자가 보여준 모습은 진솔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날 거다. 그게 상식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외치고 그들의 지도부가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윤어게인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탈출할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나마 한동훈계는 그것과 선을 긋고 다른 쪽에 지금 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국민의힘들 의원님들 흔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다 받아줄 거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꼭. 그렇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돌아보셔야 되고 한동훈계가 이걸 비판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똑같은 이 출제의 문제에 나중에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훈 뭐 후보자가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간 거겠지만은 이분이 속보로 지금 뜬 게 두 번째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내라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불법적 행위 실체 파악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서로 여야가 협치해가지고 함께 정권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해훈 후보자가 탄생했다고 해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너무 나간 멘트 아닌가. 아니 일제 옹호했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유,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그 사람 일제를 식민사관 가진 사람들 다 단체장에 앉혀놓고 그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던 정당인데 아유, 무슨 그래서 그런 주장 이런 자체가. 반응 자체도 그냥 민주당에서 이번에 좀 페어 플레이가 안 된 건 맞아요.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갖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른 거에 덮을 목적으로 그냥 확 날리니까 이거는 그냥 인사 영입의 입장이 아니고 정치 공격으로 비춰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고 국민의힘이 이제 긁힌 표시가 이제 확 나는 거예요. 그 바로 제명을 해버리니까 어떤 조치도 없이 그래서 어떤 인사는 이러더라고요. 이해훈 이 후보자가 장관 되고 나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 걸면 복당 가능하대. 이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정 협의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않고 그냥 바로 제명한 자체가 그러니까 불법이래요. 감정적으로 국민의힘이 대항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게 지금 가장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언지를 받거든요. 네. 언지를 받는데 이해훈 후보자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당무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당무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소문나면 김 빠지거든. 근데 그걸 문제는-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원이라는 거는 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당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당성을 가진다는 게 그런 걸 때문에 배신했다는 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예. 표출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사과하는 사람,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사과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는요. 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거에서는 어떤 대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불법 계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훈에 의해서 사과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공직 관련해서 못 받으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대선 때 공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자리 못 받으신 분도 많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원 전 의원이 보여줬던 최근에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국민의힘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은 인사였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런 협치의 모습이었냐는 건 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같이 그렇죠. 테이블에 앉아서 예. 장동혁 대표하고 우리가 대연정을 펼칠 거니까 거기에 인사를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했었으면 좀 괜찮았을까? 전 충분히 그런 거는 대연정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상적인 정치잖아요. 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 얘기했다가 지지 세력 붙는데 완전히 거의 배척당한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정치 도의상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를 상정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헌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세력 대 세력으로 서로 뭐 장점이 있는 그런 인물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번 조율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란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력 대 세력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 역시도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청문회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발언했던 이해훈 국회의원을 그렇죠. 전 의원을 그러니까 우리 포용하는 게 전선이 너무 흩어진 놀라워서. 거예요 지금. 뭘로 싸우지 그럼? 저렇게 받아줬어.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선언한 거와 같다. 그렇죠.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TF를 어떻게 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란 TF를. 그럼 이해원 장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다 제출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핸드폰 아무한테나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 아니고 이해원 후보자는 맞잖아. 핸드폰 제출돼서 아니, 맞잖아요. 이 핸드폰도 제출도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원칙도 없이 그걸 아무나 70만 명한테 다 공무원한테 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그건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건 맞는데 이해원 네. 장관 후보자는 맞잖아요. 대상이. 아니죠. 뭐가 왜 다르냐면 당일에 예를 들면 핸드폰 가지고 뭔가 공문도 보내고 뭔가 주고받았던 어떤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분명한 예를 들면 군이나 경찰이나 네. 이런 통화했던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연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제출을 받겠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70만 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70만 명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이해훈 의원이 그럼 관여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뒤에 옹호 발언을 했던 거잖아요. 그 계엄에 발언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거기다 대고 휴대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근데 비약이에요. 아니 왜냐면 제가 매일 말씀해요. 민주당에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옹호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다 내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보고 내란 전당이라고 그러니까 내란 계속 맞는데 외쳤잖아요. 핸드폰 그럼 제출의 맞지. 경우는 다르다고요. 글쎄요. 7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핸드폰 걷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핸드폰 아니잖아. 그럼 내란 TF 조사 대상은 맞아요? 네? 이해원 장관이 내란 TF 조사 대상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개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청문회에서 결국 그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청문회에서 거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거 청문회가 참 기대가 되고요. 어휴 청문회 장난 아닐 것 청문회에서 같은데. 국민의힘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건 누워서 침 뱉기가 좀 생기는 일이 발생할 거고. 아니 본인들이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사람은 쉴드를 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보게 저도 될 거고.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저희 이게-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상반된 정책 기조를 보여왔던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자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내란 관련돼서 어떤 질문을 할지 저는 되게 그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청문회 통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넘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예. 또 다른 측에서는 저처럼 아니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질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공천이 안 된대요. 아니, 근데 그걸 그건 보려고 하는 그런데 거래 누가. 근데 저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저는 솔직히 뭐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태도가 실용적이고 유연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윙의 미국 드라마, 정치 드라마 그게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거기에서 이민자 출신, 그러니까 멕시칸 계열의 산토스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엄청난 열기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근데 되자마자 바로 공화당의 상대방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국방장관하고 둘이서 막 긴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이 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날 지명했냐. 저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다른 의견을 내면 어떡하냐. 저를 설득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하거든요. 영화 같은 그러니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진짜.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이게 어쨌든 그 안에 턱이 제가 샤워 안 한 것 같은 느낌 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거를 과연 후보자 스스로가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과제다. 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고수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 여러 가지 고수죠. 그러니까 이 네. 하나를 딱 던짐으로써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청문회에서 이해훈에게 거센 질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질 만한 어떤 거를 막 발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은 이제 명랑이 근데 아닌 의외에 거야. 또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아. 갑질도 있었다라고 삼선 국회 서초에서 국회의원 했다는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이것도 아마 사소하지 않은 것들이 터질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아니,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듭니다. 예. 갑질로 또 낙마하면 그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때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침뱉기지 또. 뭐. 이게 약간 애매한 침 거야. 뱉기지. 그래서 예 재밌네요. 정치가 스포츠보다 재밌고요. 네. 넷플릭스보다 업무 보고가 재밌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요즘 예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예. 예능이 안 되고 개그맨이 힘든 시절이 됐다고 하는데 와 오늘 벌써 40분이 넘어서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좀 알려드릴게. 저희가 대방어 관련해 가지고 판매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의도몰에서 방어를 선택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풍랑주의보가 해당 지역에 발령이 돼서 자연산 대방어가 1월 5일 이후에나 배송이 가능한 상황이 출하가 안 되었다고 되는구나. 합니다. 예,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슈퍼챗 급히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샴발라님은 10,000원 주시면서 쿠팡 저도 탈퇴했다고 사후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 이긴 최고 하셨고요. 장동혁 대표도 응원한다고 통일교 특검 꼭 완결시키는데 힘써 달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성민조님 이긴 화이팅 하시면서 3만 원 주셨는데 이긴 총장님이 오늘 좀 다른 일정이라 오버랩에 대해서 30분에 나갔습니다. 자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솜결 님도 10,000원 주시면서 이긴 총장 응원한다고. 예, 아마 내일 한라산 올라가야 돼서 이렇게 응원의 말씀 있으신 것 같고 클라인 님도 황교안은 페북으로 동조했다고 기소됐고 압색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러셨어요. 선택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선택적 정의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늘 소개해드렸죠. 예, 휴테크에서 안마기 전문 제조 회사 아주 유능한 전문 제조회사 휴테크에서 눈 안마기를 눈 마사저 아이 마사저를 출시했어요. 요거 저희가 더보기란하고 댓글란에 보시면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밖에 안 되네요. 28,900원인데 이걸 착용하고 제가 하룻밤을 잡았더니 이 안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 주위를 마사지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너무 시원하고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결에 이렇게 막 3번씩 눌러가면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자면서 좀 하고 자고 싶네요. 한번 이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의도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품 소개해드리는 것들 선택해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하는데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적응하기 좀 힘들었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안면도 다 있고 네. 아시는 분들이라서 또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또 치열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가 토론이 되니까 예.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티키타카 저는 되고 네. 두 분이 거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경로를 펼치셔가지고 요거 한 개씩 구매하셔서 아 요거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를 직접 사서 쓰시라고 아, 예. 여기 단가가 있어서 또 한 예. 개씩 농 그렇지, 갈라드리지는 그렇지. 못하나 봐요. 예. 요거 손 막된 거 갖고 가셔야 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맙고요. 우리 자주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먼저 가신 총장님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